안녕하세요. 매일 행정법 6월 25일 다음이 수요일 6월 26일. 자, 6월도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마에다가 더위가 섞여서 습하고 고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건강 상태에 대한 자신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잘 관리하세요. 건강 상태에 대한 과신, 불신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아요. 늘 항상 준비하고 늘 항상 그다음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수요일 6월 26일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습관처럼 한번 가봅시다. 자, 요번 주도 다음 주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지 시험에 대한 문제를 쭉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 설명 옳은 것은. 자, 무효동 확인 소송.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무효동 확인 소송, 소송편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나오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항고 소송의 종류, 취소 소송, 무효 등이죠. 등이니까 무효만 있는 건 아니죠. 등등등 했으니까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취소 소송부터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요. 요거 세 개는요. 예시가 열 겁니다. 따라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시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무명 항고 소송. 요거는 이름이 있으니까 유명. 이름이 있는 항고 소송. 무명 항고 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예시로 본다면 무명 이름이 없는 소송도 되겠죠. 예방적 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확인 소송 이런 것도 가능한 이유가 무명 항고 소송을 예시로 볼 때예요. 그러니까 무명 항고 소송을 인정하려면 항고 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볼 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제한적 열거로 보기 때문에 이거 이상 안 돼요. 자, 취소 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대부분 처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작위 요거 처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하는데 다만 이제 부작위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처분에는 처분 등이라고 해서 거부도 들어갑니다. 재결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성을 인정받을 경우도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 또 처분적 명령 등. 이런 것들은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내린 결정은 전부 다 처분이에요. 인권위 결정. 기각, 각하, 결정도 처분. 이런 것들이에요. 처분. 그래서 시험 문제 대부분 처분이다 아니다. 그래갖고 세무조사 결정 처분.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처분인 거 아닌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건 많이 암기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재결. 그다음에 거기다가 경정처분. 이거 중심하셔야죠. 정성처분. 그다음에 무효동 취소송 중심이고 여기는 풀세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취소송에 일단은 기간 제한, 기간 91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정, 전심 절차 여기는 쓰지 않죠. 전심 절차 여기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건 요건 중에 이거는 준용하지 않는다. 또 거기다가 무효동 확인 소송의 요건 말고 나머지 소송 절차 중에 있는 부수적인 절차 중에 사정 결정, 여기에서 사정 판결, 이건 하진 않아요. 사정 판결. 이거는 여기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이건 적용해요. 집행 부정지 원칙은 당연히 적용합니다. 간접 강제도 적용 안 해요. 간접 강제. 이것도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취소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에 관해서 입증 책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지죠.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하기 때문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은 당연히 상대방이 하지만 당해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권리 있는 자가 권리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일반 논의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지만 무효동 확인 소송의 무효는요. 중대 명백한 걸 모두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고만 입증한다. 또 기소력, 형성력 이런 거 형성력, 그 다음에 기판력 이런 거 당연히 취소소송에도 무효동 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가져와요. 유일하게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무효동 확인 소송의 소외이익, 다른 말로 무효동 확인 소송의 소외이익을 확인의 이익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이건 요거 하지 않는다. 그냥 범사 이익 있는 자면 충분하다. 이거는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무효동 확인 소송의 소송 절차라든지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지 않고요. 취소소송을 하고 거기서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특히 38조에 준용 규정이 있는데 거긴 조항만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낱낱이 찾아보지 않죠. 그 내용이 요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본 바,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무효동 확인 판결에는 취소 판결의 기속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거 38조에 여기에서 30조 기속료에 관한 30조죠. 이게 기속료 규정이죠. 이걸 준용합니다. 31조부터 34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2번, 자, 이거 준용 규정이에요. 이건 38조. 그다음에 2번, 무효동 확인 소송을 제기 당시에 원고 적결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 중에 원고 적결을 상실했다. 자, 소송 요건은, 소송에 필요한 요건은 대법원 사실심 변론 종결 시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종 시 이걸 고등법원이라고 하죠. 고등법원이라고 하는데 변종시는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뭘 포함한다? 대법원도 당연히 소송 요건을 구비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송 요건이 없으면 소가 적법하다가 아니라 부적법하다 해야죠. 대법원, 상고심 또 요도권은 구비해야 되는 겁니다. 3번 행정처벌의 무효란 행정처벌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부정지 원칙을 부정지 원칙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 당연히 적용돼요. 4번 행정처벌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벌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 원고만 요거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무효동 확인 소송, 자 솔직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나 무효동 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아주 엄격히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송하면서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여기에 특수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 6월 26일 수요일 자 매일매일 행정법 했어요. 내일도 하실 거죠? 목요일도 하시고 금요일도 하시고 자 매일매일 행정법의 실력을 약간이나마 자 순차적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주는데 일기라도 담당하는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